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24일에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답변 달라고 하셨죠? 순회동 돼지왕자님. 초범의 음주 측정 거부, 대인 1명, 대물 1대 이상. 블랙아웃 상태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 정식 조사 전이고 1차 접촉 사고 후 오토바이는 직접 다시 세워두고 다시 운전을 했습니다. 2차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화물차 추돌, 역주행 여러 가지가 있네요. 피해자는 대인, 대물 이렇게 있고 현재 1,600만 원으로 합의했고 그게 맞네요. 예, 인피, 물피 경미했다고 조사에 말씀해 주신다는데 뺑소니도 추가가 되는 건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보니까 1차 사고가 있고 또 2차 사고가 있는 걸 보니까 뺑소니도 해당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글이 잘 적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사실관계가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제 뭐 대충 가늠을 해보자면은 뺑소니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대인대물은 범죄 사실에 안 들어갈 수 있는지 근데 사고가 있는 걸 경찰이 알고 있지 않나요? 사고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측정 거부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언가 불었던 기억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위드마크는 안 되죠. 측정 거부가 되면은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아예 인사 불성 상태에서는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이때에는 이제 측정 거부가 성립이 안 된다는 판례가 있긴 한데 다퉈봐야 할 것 같고요. 벌금형이지 구공판일 건지 일단 사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측정 거부에다가 구공판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합의는 엄만히 했지만 변호사까지는 뭐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경제적인 형편이 되신다면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형편이 되지 않는데 뭐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반성문, 탄원서, 기타 서류 넣으셨다고 하고요. 잘하신 거예요. 일단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크게 난 게 아니고 합의도 엄만히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렇다 해서 경미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셔서 가급적 경제적 형편이 되신다면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박의다님, 음주운전 이진입니다. 무면허. 저는 2020년 8월 1일에 50m 거리를 운전하다가 0.24이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2021년 8월에 또 무면허로 음주, 무면허 플러스 음주죠. 범죄 경력이 1년이 채 되지 않고요. 지금 이제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겠지만 지금 나이가 어리고 또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일단 구속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1년 터울이고 무면허가 껴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있고 감옥 갈 확률이 없진 않는데 일단 뭐 사회초년생이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판사님들이 집행유예를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나오겠지만 또 이제 무면허가 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온다 해서 그것이 과한 건 아니다. 그래서 확률은 있어요. 실형 가능성이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음주가 아니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죠.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줄여가지고 야주절이라 그래요. 이제 절도죄의 구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심각한 경우에 하나 해당됩니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이제 뭐 강도라든지 뭐 강간이라든지 다른 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좀 처벌의 수위가 셉니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라고 하는 것은 야간이 아닌 낮 시간대에 침입을 해도 이제 야간죄가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라고 하면은 이제 가중적 구성 요건이라고 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간 주거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야간에 주거에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형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처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유예 아니면은 이제 뭐 살아날 방법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이분께서 김치통을 또 절도를 했어요. 참 안타까운데, 김치통 하나 훔쳤다고 해서 감옥에 간다는 건 뭐 장발장도 아니고 너무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집행유예로 끝날 것 같고요. 야주절이라고 하는 건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집행유예 아니면 실형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김치통 훔치다가 적발됐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